네, 직접 관계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쓰레기 봉투 얘기는 요새 좀 조용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 날 현장 점검해 봤는데요. 그 대통령이 몇 번 말씀 주시고 실제로 이제 일시적인 품절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갔더니 이제 충분히 재고도 쌓여 있고 국민들도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 써도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과잉 행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많이 사 먹은 사람들이 저기 당근에다가 그걸 내다 판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너무 많이 사놨다가 이제 아주 싸게 내다 파는 경우도 있는. 그건 쓰레기 봉투 값은 오르지 않는데 그 몰랐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이게 쓸데없이 그 선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거기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복지부 아까 이게 상담은 42%가 늘었는데 신청은 18%가 줄고 신고도 늘었다. 이게 상담은 많은데 실제 해당이 덜 됐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이 그 복지 위기 본인들이 한게 알림을 아니고? 깔고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거든요. 최근에 네.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융위는 내가 지나가 버렸는데 하여튼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들 문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금융위도 지금 몇 달 되셨으니까 이게 소위 빚쟁이들을 갚을 능력이 없는 빚쟁이들을 이 사람 빚쟁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경제 활동도 제약을 하고 잔뜩 묶어 놓은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뭐 파산 절차를 좀 쉽게 한다든지 채무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결제 활동 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잔뜩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정이 실제로 회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빚쟁이들한테 소위 채무 탕감을 해주거나 파산을 해주거나 채무 조정해 주는 거나에 대해서 막 뭐 도덕적 해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매우 좀 인색한 편 아닙니까? 네. 좀 그거 어떻게 좀 개선은 좀 돼가고 있어요. 네. 그 금융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먼저 사전에 채무 조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체 채권을 자꾸 매각을 하거나 그래서 저 밑에 가면 영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한 추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정 부분은 아예 자기가들이 아예 소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를 너무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제도 인센티브를 바꿔 나갔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이익 본 거를 그걸 다시 되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도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면 연체 채무자 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 그걸 뽑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제로 작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잖아요. 네. 즉 90% 포기하잖아요. 그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그 몇 달 연체되면 한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그거를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교회인들 괴롭히고 부당이득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까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말로 합니까 도대체. 아예 탕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원래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무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제도 있잖아요.
일단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잖아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그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그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식도 개선해놔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금융위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끌고 가야죠.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좀 그야말로 선진화해야 된다. 너무 원시적이고 잔인하게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각별히 좀 맞습니다. 유념해 대통령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채권자 채무 관계가 아니라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네.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 저희들이 제일 중점으로 보고요. 제도적, 문화적 여러 가지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가능해져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네.